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법률자문 부위원장 정삼한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사건의 경과 그리고 5가지 주요한 범죄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범죄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쪽 편에서의 방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의 부지와 또 현황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죠. 이것이 현재 아파트 조감도입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옹벽입니다. 현장의 위치입니다. 경부고속도로고요. 판교 IC, 판교 JC, 안양 판교로에 위치해 있는 게 한국식품연구원 원래 부지였습니다. 이 부지가 문제 아파트, 근린공원, R&D 용지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이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나주로 이전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토지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토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연녹지였기 때문에 개발업자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개발할 경제적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성남시에 여러 차례 요청을 합니다. 이 토지의 용도를 현재 자연녹지에서 2단계만 올려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성남시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토지를 2단계 상향해주면 이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여전히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1월 21일 도저히 토지 매각이 안 되자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국식품연구원은 시행사 아시아 디벨로퍼를 통해서 이재명 전 시장의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최측근 김인섭 씨를 로비스트로 채용합니다. 아시아 디벨로퍼가 채용을 했던 거죠. 김인섭 씨가 로비스트로 채용된 그 다음날 2015년 1월 22일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다시 토지 용도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토지 용도를 2단계가 아닌 4단계나 올려서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제안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며칠 후에 성남시에서는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보냅니다. 그래서 2015년 2월 말에 한국식품연구원은 시행사인 아시아 디벨로퍼와 본건 부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2,187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계약금으로 219억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이 계약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만약에 매수자인 아시아 디벨로퍼가 본건 사업권에 대한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이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으로 받았던 219억 원을 도로 돌려준다는 이른바 토지 리턴제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검사 생활도 오래 하고 변호사 생활도 오래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계약이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이런 유의 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로비를 위임하는 계약입니다. 김인섭 씨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임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용도를 연구원에서는 2단계 올려달라고 했는데 4단계나 올려서 허가를 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용적률이 210%입니다. 반면에 준주거지역 4단계 상향이 되면 용적률이 400%로 엄청나게 뛰게 됩니다. 개발업자로서는 막대한 수익을 앉아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계획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고, 처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어느 순간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슬그머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토지 용도를 4단계나 올림으로 인해서 발생한 막대한 수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대로 앉아서 적어도 절반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 디벨로퍼가 시행사가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디벨로퍼 시행사입니다. 이 수익은 먼저 부지 평가 차익입니다. 이 부지가 원래 자연녹지였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일 경우에는 2,186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4,869억 원으로 배 이상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식품연구원은 아시아 디벨로퍼에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 땅을 팔았겠습니까? 자연녹지를 기준으로 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2,683억 원의 부당한 수익을 시행사 측에 안겨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분양대금입니다. 3,142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임대가구 분양 전환 수익 910억 원, 합해서 약 6,73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아시아 디벨로퍼가 올렸습니다. 물론 이 금액 전체가 아시아 디벨로퍼의 부당한 수익은 아닙니다. 향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부당한 수익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배임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